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좀 또 아니나 다를까 옛날 버릇 남 못 준다고요. 하여간 또 버릇이 튀어나왔습니다. 남 탓하는 버릇. 제가 호를 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남탓 젠사키라고 이제 호를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리트나우스한테 했던 말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이 팍스뉴스의 피터 두시라는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받고 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트럼프 탓을 하는, 아주 교묘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트럼프 탓을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화제라기보다는 이제 논란 내지는 이 욕먹을 거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백악관이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트럼프 탓만 할 것이냐. 자기네들이 백악관 물려받은 지가 이제 벌써 11개월이 지났는데, 11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트럼프 탓을 하려고 하는 것 참 한심하게 짝이 없는 노릇이고요. 그리고 탓할 것을 해야죠.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질문을 하는 사람은 팍스뉴스의 피터 두시 백악관 특파원이고요. 이 기자가 질문하는 것은 예전에 바이든이 온라인에서도 그리고 TV 인터뷰 중에서도 리트나우스가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말했었던 것에 대해서 혹시 사과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사과 모르겠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할 거다 안 할 거다 단순하게 대답했으면 간단하게 지나갈 문제였는데, 트럼프 탓을 그 뒤에 이어서 바로 붙여서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Another topic. Would the president ever apologize to the acquitted Kenosha shooter Kyle Rittenhouse for suggesting online and on TV that he is a white supremacist? Well, let's be clear what we're talking about here. This is about a campaign video released last year that used President Trump's own words during a debate as he refused to condemn white supremacists and militia groups. And President Trump, as we know from history, and as many of you covered, didn't just refuse to condemn militia groups on the debate stage, he actively encouraged them throughout his presidency. So what we've seen are the tragic consequences of that. When people think it's okay to take the law into their own hands instead of allowing law enforcement to do its job. And the president believes in condemning hatred, division, and violence. That's exactly what was done in that video.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기자가 질문했던 바로 그 동영상은 정치 홍보용 동영상이었, 선거 캠프에서 사용했던 동영상이었다. 그 광고였죠, 광고. 이제 네거티브 광고였는데, 그 네거티브 광고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거기에 쓰인 장면은 대통령 후보들이 작년에 대선 후보 토론회 했을 때, 그 토론회 했을 때 나왔던 장면을 집어넣었던 것이다. 이러면서 트럼프는 임기 내내 이렇게 폭력적인 것들을 자극을 했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선동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건 트럼프였었다. 그 트럼프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찝어가지고 얘기했던 거였고, 그 출처는 대선 토론회장에서 나온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대선 토론회장에서 진짜 무슨 얘기가 나왔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봤습니다. 대선 토론회장에서 했던 이야기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날 어쩌면 장면 보시면은 옛날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시겠습니다. Are you willing tonight to condemn white supremacists and militia groups and to say that they need to stand down and not add to the violence in a number of these cities, as we saw in Kenosha and as we've seen in Portland? Sure, Are you I'm willing prepared to do specifically that, but do it? Well, go ahead, sir. I would say almost everything I see is from the left wing, not from the right wing. So what are you saying? I'm willing to do anything. I want to see peace. Then do it, sir. Say it. Do it. Say it. Do you want to call him? What do you want to call him? Give me a name. Give me a White name. supremacists and Who would white you like me to condemn? White supremacists and right Proud Boys, militia. stand back and stand by. But I'll tell you what. Somebody's got to do something about Antifa and the left, because this is not a right-wing problem. His This own is a left-wing. FBI director This said is a left-wing problem. white supremacists. Antifa's an idea, not an organization. Oh, you gotta be not kidding. militia. 네. 1시간이 훨씬 넘는 1시간 반 정도 되는 토론회 중에서 바로 그 1분, 지금 보신 장면의 토론 내용에서 따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 토론 내용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민병대라든가 혹은 백인 우월주의자들 단체들을 지지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인종차별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항상 내비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파 언론들과 민주당 쪽에서는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인정해주고 추종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이 막 밖에 나가서 운동할 수 있게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했던 부분은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을 지지한다, 그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 소요 사태가 벌어진 작년에 벌어졌던 폭동과 온갖 소동들이 전부 좌파들한테서 나온 거다. 안티파,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폭력 현상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걸 지적했던 겁니다. 그걸 잡아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그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왜 너희들은 그걸 제대로 쫓아서 나쁜 놈들 잡아가지고 가두지를 않느냐? 왜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계속했던 것이죠. 좀 전에 보신 영상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크리스 윌리스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지금 뭐 커노샤라든가 아니면 포틀랜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에 대해서 그때 막 밤마다 불 지르고 약탈하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황에 대해서 작년 여름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해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떠돌고 있는데 그 가짜 뉴스들이 퍼뜨린 겁니다만은 지금 그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한테 지금 잠자코 있으라라고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 해줘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사람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진짜 내가 해야 될 얘기는 이 소요 사태는 전부 다 안티파라든가 BLM이라든가 이런 데서 온 것이 좌파들한테서 온 소동이지 이게 우파들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아니다. 이 주장을 계속 펼친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바이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트럼프가 먼저 질문을 하죠. 참, 뭐 누구를 도대체 비난하라는 거냐? 이름을 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이든이 옆에서 계속하는 거 say it. 말해. 그러면서 무슨 어린아이들도 아니고요. 어린애들이 옆에서 싸움 붙이는 것처럼 꼭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해. 그러면서 프라이드 보이스 하고서는 막 본인 이름으로 막 white supremacy 그러면서 백인 우월주의자 프라이드 보이스 하고서는 막 바이든이 이름을 다 대줍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 프라이드 보이스 너희 물러서서 대기하고 있어. 스탠바이, 스탠다운, 스탠바이. 그러니까 물러나서 대기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걸 가지고도 또 나중에 좌파 언론들은 우익 세력들을 대기하라고 그랬다. 결국에는 트럼프가 명령 한번 내리면 다 들고 일어날 거다. QAnon 쪽에서도 이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진짜 무슨 뭐 반란을 일으킬 세력이었던 것처럼 묘사가 됐던 겁니다. 저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1월 6일 의회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롭게 행진하라고 이야기했었고 당신들이 가서 목소리를 크게 내라라고 이야기했지 가서 뒤엎어라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의사당의 문을 열어줬죠. 경찰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처음 들어온 의사당 건물이 그 넓은 건물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안티파나 BLM에서 뛰어들어왔던 사람들이 밖에서는 유리창 깨고 들어오는 일부 인사들이 생겼고 안에서는 점점 폭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총성이 울렸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이야기하면 실제로 폭력을 일으켰던 것들은 좌파 측에서 나왔던 폭력 사태였었지 우파 측에서 폭력을 저지른 것이 없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우파 사람들이라고 들어가서 잡혔던 수많은 사람들 650명이 취조를 당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총 한 자루 들고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 보신 영상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평화를 원한다. 난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지 소요 사태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 리튼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무슨
뭐 백인 우월주의자여가지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자경단체, 자경단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무장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자기네 내부에서 무슨 싸움이 생겨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몰아붙이려고 했었던,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작년 8월 말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작년 9월, 지금 보셨던 토론회는 9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부추겨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으로 계속 완전 괴물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거였죠. 이런 걸 이제 선전선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파간다. 근데 이런 선전선동에 사람들이 홀려서 넘어가더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이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결국 무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이 배심원단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렸으면은, 그러면 이 청년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대통령 선거할 때는 선거 전이다 보니까 좀 과열된 분위기도 있었고 뭐 미안하게 됐다. 너에 대해서 내가 오해했었나 보다. 어쨌든 무죄가 밝혀진 걸 축하한다.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었을 텐데 바이든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바이든은 오히려 이것이 잘못된 판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무슨 뭐 딴소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트럼프 때문에 나왔던 이야기였었던 거지, 그게 뭐 리튼하우스를 갖다가 폄하하려고 그 모욕을 하려고 그런 광고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이 막 이런 광고 영상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할 때 리튼하우스가 총 들고 길거리에 가는 사진이 이렇게 쓱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리튼하우스를 팔아먹어가지고 네거티브 광고를 했던 거였는데, 적어도 이 나이 70이 넘은 고령의 내일 모레면은 80이 되는 이 할아버지가 손잡벌보다도 어린 이 리튼하우스가 한 행동을 갖다가 자기 정치 선전에 이 광고로 이용을 해먹었으면 나중에 가지고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미안하다라고 한마디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것을 트럼프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아까 누가 댓글에다가 쓰셨는데 그것도 재주입니다. 참 갑갑한 재주. 근데 이런 놀라운 재주, 내로남불식의 놀라운 재주, 무조건 남 탓, 나는 잘못 없어, 무조건 남 탓, 이게 탓하는 이 버릇은, 이것은 정말 좌파들한테는 공통적으로 있는 버릇이다. 절대 남 탓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요, 책임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남 탓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리더로서 우리가 가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설사 잘 되면은 자기 자랑하고 난리를 치겠지만 뭔가 잘못되면 또 저들은 남을 탓하고 자기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가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저들은 또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한 번 실수한 것을 반복하는 특성을 또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들어오고 나서 상당히 많은 실책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탓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똑같은 실수, 더 많은 실수들을 계속해서 양산해내고 있는, 그래서 나라가 점점 더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결국에 그것은 자기 무덤이 될 것이다.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자기가 누울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자기 무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전체 국민들이 고통받는다라는 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남 탓하는 자들 절대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